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마다 이 참여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교회의 현실 참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방훈 목사가 큰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지금 1517년의 마르틴 루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와 비슷한 역할을 한국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것이다. 교회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한다. 아니다. 교회는 공산주의와 싸우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 그 중립은 뭐냐? 선과 악 사이의 중립이냐? 사탄과 천사 사이의 중립이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이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집회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가 교회에, 기독교계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격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화문에만 나가면은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갔던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11월 2일 아직 끝나지 않는 가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화문에만 나가면 기분이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10월 3일 집회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아직도 간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어제 11월 2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동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부딪히고 해도 짜증이 나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싶더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더라. 그래서 저는 왜 이 사고가 나지 않았냐 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3일 집회 때 저는 짤막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본부석으로 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공포감이 스쳤습니다. 이러다가는 누가 넘어지면 압사사고가 나는데, 압사사고는 한 번 나면은 이런 군중 속에서는 수십 명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을 느꼈는데 마침 행사 진행자가 저를 보고 저를 인도를 해가지고 그 인파를 비집고 갔는데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밀집해서 서 있으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또 서로를 아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뜻. 그 같은 뜻은 뭐냐? 나라 사랑이죠. 애국심이죠. 그게 애국심입니다. 그 순간은 경상도 전라도도 없고 남녀노소 그리고 계층 소득 부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그날 타지 않았지만 지하철 탄 사람들의 증언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광화문으로 나오는데 지하도에서 30분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더라. 그때 애국가가 들려오니까 지하도에서 애국가를 부르더라. 평생 들은 애국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애국가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조갑제 TV와 조갑제 닷컴을 통해서 수기를 한번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이 조갑제 닷컴에 회원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 닷컴입니다.
chogap.com입니다. 요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모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하나의 저수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11월 2일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잘 빼야죠. 물을 잘 빼면은 애국심으로서 나쁜 사람들을 정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장도 돌릴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골고루 쓰면 됩니다. 이게 국민혁명의 저수지입니다. 국민혁명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분노입니다. 그러나 분노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 제가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고 할 때 그 태극기는 애국심, 헌법은 칼이죠. 그리고 진실은 사랑입니다. 태극기, 헌법, 진실을 하나로 모으면은 아주 균형된 도덕적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거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욕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욕을 해야 될 상대에게 욕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 미국 시간으로 24일 밤에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공산군이 남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아주 격한 이야기로 선 오브 비치란 말을 써가면서 이자들을 혼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일성 수상께 전화를 걸어서 왜 남쪽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대처합시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그러나 동지들끼리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정광훈 목사가 제발 우리끼리 총질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얼마나 지금 내부로부터, 이때 내부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 사이겠죠. 로부터 험담을 들었기에 그런 호소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덮어야 합니다. 덮는다고 하면은 뭐 은폐하자는 것이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덮을 것은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소완급을 가려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격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10월 3일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10월 3일의 그 느낌을 되살려야 합니다. 10월 3일의 추억, 10월 9일의 추억, 10월 25일, 26일에 걸친 철야 농성의 추억, 어제 부르짖었던 구호의 기억을 되살리면은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공동체인데 이해관계에 대한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는 감정적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은 다 우리 편이다.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이는 크게 우리는 좀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 공산당과의 싸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싸움이고, 세계가 다 무너지고 변질했으나 아직도 바뀌지 않는 마지막 스탈린주의 체제, 김정은과의 싸움은 인류 역사상 최종적 이념전쟁이고 한반도에서의 종결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민족 통일 국가를 이제 완성해야 됩니다. 아직도 분단되어 있으니까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면은 행운입니다. 한 민족이 이런 거대한 명제와 마주친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러나 용감하게.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되죠. 용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감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용감하면서도 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멋지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우파는 좌파보다 멋지게 보여야 합니다. 개혁투쟁론자보다 자유민주주의자는 그 행동이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점잖아야 합니다. 행동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합해야 합니다. 논어에 좋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화이부동. 화이부동. 군자는 화이부동. 군자는 다르지만은, 부동, 다르지만은 화합한다. 그 밑에 뭐가 따르냐? 소위는 동의불화. 같으면서도 불화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국 운동을 하는 그 하나의 원칙을 한번 좀 세워봐야 하는데, 저는 줄곧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 규범은 첫째가 대동단결이다. 대동단결은 큰 것이 같으면 단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것이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것이 같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통일해야 된다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대한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 동의하면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나가는데 남편이 자꾸 말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나라가 없으면 남편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남편도 없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은 결국 나도 없다. 어떤 나냐? 자유민으로서의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대동단결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의 종군입니다. 백의 종군. 이순신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이순신이 삼군 수군 통제사로서 왜군을 막는데 모함을 당해서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고문도 당했는데 다시 왜군이 기승을 부리니까 놓아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병으로 종군하게 만들죠. 그것을 백의 종군이라고 합니다. 백의 종군. 백의 종군의 뜻은 뭐냐?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왕년에 내가 뭘 했다. 그거 딱 버려버리고 하나의 순수한 시민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민, 똑같은 시민으로. 바로 10월 3일 백의 종군 했습니다. 거기 장관들도 있고, 장관 출신도 있고, 부자 출신도 있고, 박사 출신도 있고, 국민학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였습니다. 그게 백의 종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 분진, 나아갈 때는 갈라져서 나가더라도 합격, 공격할 때는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태극기 집회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 공화당이 하고, 저 대한문 앞에서도 하고, 동안면세점 앞에서도 하고, 교보문고 앞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분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한 군데 모입니다. 청와대로 행진할 때 한 군데 모입니다. 그게 바로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 분진합격. 백의종군, 대동단결,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정신으로 10월의 전설을 가을의 전설로, 그리고 2019년의 전설로, 아니 우리가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을 일소하고 자유통일했을 때, 이 새로운 역사는
이 멋진 역사는 2019년 10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광화문에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